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네, 지금 댓글에 슈퍼볼 뉴스가 없다고 좀 아쉽다고 어떤 분이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자, 이 시간에는 이 슈퍼볼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최고의 스포츠 이벤트라고 할 수 있죠. 제56회 슈퍼볼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슈퍼볼 열기 속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풋볼 전문가들은 이번 램스와 신시내티 벵글스의 슈퍼볼 매치업에 대해서 팽팽한 접전을 예상하면서도 LA 램스가 승리할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슈퍼볼에는 역대 최고인 3,150만 명이 도박에 참여해서 슈퍼볼 베팅 금액이 76억 달러로 역대 최고액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또 항상 광고 격전지인 이 슈퍼볼 광고에서는 가상화폐 관련 기업들이 휩쓸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이틀 후 잉글리시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슈퍼볼이 개최가 됩니다. 네, 그렇죠. 이제 오늘 금요일이고요. 내일 모레 일요일입니다. 동부 시간은 저녁 6시 30분, LA 시간으로는 오후 3시 30분에 이 슈퍼볼이 열립니다. LA시 인근에 있는 잉그루드에서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슈퍼볼이 개최됩니다. 이제 처음으로 슈퍼볼이 열리는 도시의 연고팀이 또 슈퍼볼에 올라와서 중립 지역이 아니라 홈앤 어웨이가 돼버렸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또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게 과연 홈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건지, 아니면 또 너무 부담이 돼서 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건지, 이건 좀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고요. 일단 그러나 객관적으로는 홈에서 하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 당연히 좋은 거니까 홈팀에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NFC 챔피언 LA 램스가 홈구장에서 경기 갖고요. AFC 챔피언 신시내티 벵글스가 어웨이 구장에서 이제 경기를 갖게 되겠습니다. 채널4 NBC TV, 채널4 NBC TV가 LA 시간 오후 3시 30분부터 중계 방송합니다. 네, ESPN이 누가 승리할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발표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참 재밌습니다. ESPN이 76명, 76명의 NFL 풋볼 전문가들에게 설문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슈퍼볼에서 이번 제56회 슈퍼볼에서 누가 이길 것 같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ESPN이 물어본 76명의 풋볼 전문가들, 43명이 LA 램스가 이길 것 같다 이렇게 꼽았고요. 33명은 신시내티 벵글스가 이길 것 같다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퍼센테이지로 나누면 LA 램스가 우승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이 56.6%, 신시내티 벵글스가 우승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이 43.4%입니다. 그러니까 LA 램스가 좀 우세할 것이라고 하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꽤 접전인 것 같아요. 이 슈퍼볼에서 보통 우리가 슈퍼볼 매치업이 딱 확정이 되면 이건 누가 이기겠다, 누가 우승하겠다 이렇게 딱 좀 감이 오는데, 사실 이번 매치업은 그렇게 확신하기에는, 만약에 돈을 건다 그러면 그렇게 확신해서 돈을 걸기는 좀 어려울 정도의 좀 접전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전문가 예상도 좀 갈라졌는데 그래도 LA 램스가 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스코어도 예측을 했어요. 경기 스코어 예측했는데 가장 유력한 경기 스코어가 27대 24. 역시 접전이죠. 27대 24. 석점차입니다. 필드골 하나 차로 결국 갈린다는 게 7명 전문가들이 예측한 27대 24가 가장 많이 나온 점수였어요. 그래서 이 76명 중에 7명이 예측한 27대 24가 지금 가장 많이 나온 이번 슈퍼볼 점수고요. LA 램스와 신시내티 벵글스 합쳐서 최저 득점 예상은 34득점, 18대 16이었습니다. 그게 최저 점수였고요. 최다 득점 예상은 최저 득점의 2배가 넘는 83득점, 45대 38. 이거 완전히 공격 싸움이죠. 45대 38로 나왔고요. 가장 점수차가 많이 날 것이라는 예상은 22점 차, 43대 21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다양한 예상들이 나왔고요. 그러나 다 이렇게 76명의 전문가들의 예상을 살펴보면 결국은 역시 접전이에요. 76명의 전문가들 중에 56명이 터치다운 이하 점수차로 승부가 가려질 것이다. 그러니까 7점 차나 그 이하 점수차로 승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LA 램스와 신시내티 벵글스의 대결은 굉장히 좀 팽팽한, 전력 면에서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다 하는 예상이고요. 그래서 ESPN도 누가 이기건 어느 한 팀의 일방적인 승리가 아니라 매우 접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 NFL 경기 때마다 이 ESPN이 예측을 하죠. 풋볼 파워 인덱스, ESPN 풋볼 파워 인덱스가 있는데 이 ESPN 풋볼 파워 인덱스는 LA 램스의 승리를 점쳤습니다. 66.3%. 상당히 높은 확률이죠. 전문가들 예상보다 더 높게 ESPN 풋볼 파워 인덱스는 LA 램스의 승리를 점쳤고요. 4.4포인트 차이로 LA 램스가 우세하다.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라스베가스 도박사의 경우에 시저스 스포츠북은 LA 램스 역시 우세 예상했습니다. 3.5포인트 차로 LA 램스 우세를 예상해서 뭐 전반적으로는 LA 램스 우세를 점치고 있다. 경기 자체는 좀 접전이 되겠지만 그러나 최종 승자는 LA 램스가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예상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라스베가스가 그렇게 예상했으면 이길 겁니다. 역대 도박사들이 워낙에 철저한 조사를 하기 때문에 ESPN은 슈퍼볼 MVP도 예상을 했는데 다소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ESPN은 76명 전문가들에게 슈퍼볼 MVP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요. 전문가 30명이 슈퍼볼 MVP로 신시내티 벵걸스의 쿼터백 조 버로우를 꼽았습니다. 대학 때 하이즈만 트로피도 수상했고 대학 풋볼을 평정했던 조 버로우가 이제 슈퍼볼 MVP까지도 오를 것이다. 전체 39.5% 거의 40%가 조 버로우를 MVP로 꼽아서 압도적 1위였고요. 그 다음 14명이 LA 램스 쿼터백 매튜 스태포드를 꼽았습니다. 매튜 스태포드는 전체 18.4%의 지지를 받아서 MVP 후보 2위에 올랐고요. 전문가 13명은 LA 램스의 와이드 리시버, 올 시즌 뭐 NFL 최고의 와이드 리시버죠. 쿠퍼컵 선수 선택해서 전체의 17.1%. 또 다른 전문가 13명은 수비수죠. LA 램스 최고의 수비수 디펜시브 태클 에런 도널드를 지목했습니다. 그래서 쿠퍼컵과 에런 도널드가 공동 3위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MVP는 우승팀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LA 램스가 우승했는데 신시내티 벵갈스에서 MVP가 나오는 건 거의 상상하기 힘들어요. 정말 그건 뭐 그 지는 팀에서 어떤 특정 선수가 정말 MVP로 뽑아주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활약을 했다면 물론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긴 하겠지만 그 굉장히 희박하고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왜 전문가들이 LA 램스 우승에 좀 더 많은 전문가들이 그 픽을 해주면서 왜 MVP는 조 버로우에게 쏠렸을까? 그건 바로 LA 램스에는 MVP를 탈 만한 선수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쿼터백 매튜 스태포드, 와이드 리시버 쿠퍼컵, 수비수 디펜시브 태클 에런 도널드. 이 세 명이 아주 유력한 MVP 후보들이고요. 신시내티에서는 뭐 MVP가 나온다 그러면 거의 뭐 쿼터백 조 버로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시내티 벵갈스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은 대부분 MVP 후보도 조 버로우를 택했지만 LA 램스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은 세 그룹으로 갈라진 거죠. 매튜 스태포드, 쿠퍼컵, 에런 도널드. 그러니까 조 버로우가 1위가 됐어요. 하지만 매튜 스태포드와 쿠퍼컵, 에런 도널드 세 명이 얻은 표를 합치면 40명입니다. 그래서 30명의 조 버로우를 제치죠. 그러니까 이 LA 램스의 그 MVP 후보 3명을 합치면 40명, 52.6%. 조 버로우가 30명, 39.5%. 따라서 LA 램스는 확실한 한 명의 MVP 후보가 있는 게 아니라 한 3명 정도가 있고 이들 중에 누가 MVP가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죠. 아마 이 3명 중에 가장 활약을 많이 잘하는 선수가 MVP가 될 것 같은데 이긴 다음에 LA 램스가 뭐 알 수 없어요 지금으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올 시즌에 기복 없는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펼치는 와이드 리시버 쿠퍼컵이 또 어떨까 싶긴 한데 저는 쿠퍼컵이 좀 유력하지 않나 싶긴 한데 와이드 리시버가 잘한다는 거고 쿼터백이 잘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쿼터백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아무튼 예, 참 재미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댓글 달아주신 분 가운데 식당을 운영을 하셨는데요. 1년 중에 피자 배달이 가장 많은 날이 슈퍼볼 데이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식당을 운영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좀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네요. 네, 네. 두 팀 모두 슈퍼볼 우승과는 인연이 거의 없는 네. 팀들이어서 이번에 간절히 두 팀 다 우승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두 팀이 인연이 거의 없어요. 예. 그 LA 램스, 신시내티 벵갈스. 우리가 보통 슈퍼볼을 예측할 때 머릿속에 잘 떠오르지 않는 팀이죠. 그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 피츠버그 스틸러스, 뭐 댈러스 카우보이스, 샌프란시스코 49ers, 뭐 그린베이 패커스 이런 팀들이 보통 슈퍼볼의 단골 팀들입니다. 야구로 치면 뭐 뉴욕 양키스, 보스턴 레드삭스, LA 다저스 이런 팀들처럼 예,
이런 팀들이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런 팀들, 그러니까 슈퍼볼의 단골 손님들이 다 빠졌고요. 슈퍼볼과 별로 인연이 없는 두 팀이 지금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NFL 팬들에게도 예년과는 좀 다른 느낌의 슈퍼볼 경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NBA 파이널로 치면 뭐 유타 재즈와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가 만나는 듯한 느낌, 별로 이렇게 우승과 인연이 없는 팀들의 만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관심을 끌 수도 있지 않을까. 전통의 강호들은 아니지만 또 그런 면에서 관심을 끌 수도 있을 것 같고요. LA 램스는 우승을 한 적이 있죠. 1999년 유일하게 슈퍼볼 우승을 한 적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역사상 유일한데 문제는 그게 이제 LA 램스가 아니었죠. 세인트루이스 램스 시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세인트루이스 램스 이름으로 이제 우승을 했고, 근데 LA 램스가 세인트루이스 램스를 뭐라 그럴까 그 계통을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원래 LA 램스였다가 세인트루이스 램스로 갔다가 다시 또 LA 램스 돌아온 것이니까 같은 법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LA 램스 우승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신시내티 벤걸스는 1981년과 1988년 두 차례 슈퍼볼에 진출해서 모두 준우승에 그쳤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진출이고요. 네. 근데 1980년대 81년과 88년 두 번 다 준우승에 그친 이유가 공교롭게도 샌프란시스코 49어스에게 그 당시 두 번 다 밀렸습니다. 그때는 뭐 샌프란시스코 49어스가 최고의 팀이었죠. 쿼터백 조 몬테나, 와이드 리시버 제리 라이스, 정말 최고의 선수들로 구성돼서 80년대 팀이었는데 이 신시내티 벤갈스가 그때 두 번이나 진출했다가 모두 이 샌프란시스코 49어스의 벽에 막혔습니다. 근데 이번에 세 번째 진출인데 공교롭게도 또 캘리포니아 팀이에요. 그래서 이 신시내티 벤갈스도 두 번은 졌지만 세 번은 질 수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국말도 그러잖아요. 뭐 3세판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 번째 도전에서는 슈퍼볼 우승의 기쁨을 누리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지는 것 같고요. 신시내티 벤갈스는 이제 이번 플레이오프 최고의 신데렐라 팀입니다. 그래서 계속 질 거라는 예상 속에서 계속 이겨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슈퍼볼까지 그 매직이 이어질 것인가가 관심이고, LA 램스는 말씀드린 대로 한 번 슈퍼볼 우승을 차지했어요. 1999년 컷 워너 쿼터백이 활약하면서 세인트루이스 램스 이름으로 차지했는데 LA 램스로는 한 번도 우승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일요일 열리는 슈퍼볼, 더군다나 지금 소파이 스타디움 홈구장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LA 램스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경기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경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 더군다나 중립구장도 아니라 홈구장인데 홈구장에서 이 지는 모습을 볼 수 없다. 이게 이제 LA 램스의 생각이고, 그리고 램스가 슈퍼볼 우승했다고 하지만 세인트루이스 램스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LA 램스 이름으로 한 적이 없어서 이번에 반드시 LA 램스 이름으로 첫 번째 슈퍼볼 우승을 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2주 전에 열렸던 NFC 챔피언십 경기 홈구장, 그때도 소파이 스타디움이었는데 홈인데도 샌프란시스코 49어스 팬들이 더 많이 왔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아마 LA 램스 선수들도 많은 각오를 다졌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LA 램스, LA의 프랜차이즈로서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LA 램스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경기가 되겠습니다. 말씀하시면서 벤갈스가 신데렐라 팀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또 댓글 달아주셨는데 와일드 카드부터 매번 예상을 뒤엎고 그렇죠. 올라온 맞아요. 팀이기 그건 때문에. 네. 그래서 아주 이번에 사실은 가장 재미난 경기를 펼친 팀이죠. 신시내티 네. 벤갈스. 그래서 이번에 좀 그게 걱정이 되긴 합니다. LA 램스를 응원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신시내티 벤갈스가 그냥 단순히 전력만 가지고 평가할 수 없는 팀, 이런 팀이거든요. 지금 이게 한창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도 사실은 뭐 LA 팀 중에서 레이더스가 램스보다 훨씬 더 좋았는데 램스의 팬이 된 이유가 그 70년대 나왔던 영화가 있어요. Heaven Can Wait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램스의 쿼터백 얘기가 나오는데 그 영화 보면서 저는 그때 램스 팬이 됐었거든요. 그러셨군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세요? 이 LA 램스의 최고 레전드가 이 LA는 아직도 램스타운이 아니다라고 언급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팩트라고 생각해요. 지금 뭐 만약에 LA 레이커스가 NBA 파이널에 진출했거나 LA 다저스가 뭐 월드 시리즈에 진출했다고 한다면 뭔가 좀 열기가 더 다르지 않을까. 지금도 뭐 대단한 열기라고 하지만 뭐 그냥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객관화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이 좀
2%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느낌은 좀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 에릭 디커슨 이 NFL 좋아하시는 풋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정말 레전드 오브 레전드죠. 러닝백 네, 대단했죠. 1980년대 최고의 러닝백 중에 한 명이었고요. LA 램스 역사상 최고 레전드입니다. 이 에릭 디커슨이 이번 주 언론 인터뷰에서 LA는 여전히 레이더스 타운이다 이렇게 발언했어요. 본인도 LA 램스의 레전드인데도 불구하고 LA는 여전히 레이더스 타운이다. 레이더스가 지금은 오클랜드도 아니고 이제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레이더스 타운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LA 풋볼 팬들은 아직 LA 램스를 홈팀이라고 그렇게 많이들 좋아하지 않는다. 아주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에릭 디커슨은 LA 풋볼 팬들 마음을 얻어야 한다. 마음을 얻어야 한다. 그러니까 누구 팬이 되는 게 억지로 하라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뭐 LA 팀이니까 LA 사니까 LA 팀 좋아해야지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LA 램스처럼 중간에 세인트루이스 갔다가 오고 막 이런 히스토리 있는 팀은 더더군다나 이 팬들의 마음을 얻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릭 디커슨은 슈퍼볼 우승을 하는 것이 그 방법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에릭 디커슨의 발언의 핵심은 LA 램스가 연고지만으로 LA 팬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LA 연고지인데 LA 시민들은 당연히 램스 응원해야지 이런 식의 논리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아니란 얘기고요. 진심으로 팬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진심으로 내 팀이라고 좋아하게 만들어야 된다. 저 팀이 정말 너무 좋은데 너무 익사이팅하고 너무 응원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LA 램스는 아직 그걸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에릭 디커슨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슈퍼볼 우승이 그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LA를 대표하는 팀이 되고 싶다면 슈퍼볼 우승하고 LA 풋볼 팬들의 마음을 조금씩 얻어가라. 이게 이제 에릭 디커슨의 조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일 모레 일요일 경기에서 슈퍼볼 경기에서 뭐 LA 램스가 졸전을 벌인다거나 안일하게 경기하다가 진다거나 이러면 오히려 그나마 오려고 했던 팬들의 마음이 더 멀리 갈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 정말 방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잘해라. 이제 이게 선배로서 에릭 디커슨의 조언인 것 같습니다. 그 결론은 LA 팬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승리해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LA 램스에 대한 팬들의 어떤 리스펙을 끌어내야 된다. 이런 그래야 이제 LA 램스가 진정한 LA 팀이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레이더스는 LA 레이더스 시절에 우승을 한 번 했죠. 두 번이나 했죠. 슈퍼볼 우승을 했었어요. 두 번이나 했어요. 그리고 저 굉장히 재미가 있고요. 그 레이더스 경기를 보면 성적보다도 일단 플레이 자체가 저도 기억이 나요. 이름부터 레이더스 아닙니까? 재미가 있고 굉장히 좀 익사이팅했고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는 뭐 램스의 시대가 돼야 되지 않나. 자, 이번 슈퍼볼에 대한 도박 열기도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요. 간략하게 얘기해 볼까요? 간략하게 얘기하면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3,150만여 명이 슈퍼볼 배팅에 참가할 것 같고요. 네. 금액적으로 76억 달러. 한국 돈으로 9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배팅을 이제 계획하고 있는 사람 수가 지난해보다 35%가 증가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금액도 지난해보다 78%가 늘어서 역대 최고액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슈퍼볼 얘기는 여기서 좀 적어야 될 것 같네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광고 단가가 어떻게 되나요? 광고 단가가요. 네. 그 슈퍼볼 30초짜리 광고 단가가 700만 달러입니다. 작년에는 650만 달러였는데 50만 달러 올랐는데요. 그러니까 1초당 23만 달러. 와, 1초당 23만 달러씩 지금 지불해야 되고요. 올해는 예전 같으면 뭐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닷컴 기업들이 주도했는데 이제는 가상화폐, 코인이 대세잖아요. 이제 올해는 슈퍼볼 광고도 이 코인 기업들이 이제 주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코인과 관련된 광고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좀 재밌게 감상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